네, 오늘 여기 제주도 법인사옥 일이 없어갖고 일 밀린 거 다 끝냈고요. 지금은 금요일 날 오후는 거의 올 일이 없죠. 그래서 지금 이번 주말에는 제주도 어디 어, 놀러 갈까 알아보고 있습니다. 그 추사 유백길이라고 서귀포 대정읍에 있는 길 한 15km 걷는 거 그거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.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해볼 말은 건축공사와 토목공사 중에서 최근에 그 많은 큰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고가 건축에서 더 많이 났을까요? 토목에서 더 많이 났을까요? 그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뇌피셜, 저 혼자만의 그냥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. 우리나라의 상식적으로 아실 거예요. 그 건축공사가 아무래도 그런 중대재해가 더 많이 발생되고 있죠. 뭐 가까운 예로 지난주에 발생된 얼마 전에 발생된 어떤 그 화재도 있었고 6명이 사망하신, 그리고 수년 전에 뭐 아파트 철거하다가 붕괴한 사고 있었고, 짓던 아파트가 뭐 동발이 거푸집 잘못돼 있어갖고 겨울에 양생 관리 안 돼갖고 무너진 사고, 다 건축공사죠. 물론 토목 사고도 있었어요. 토목공사도 교량공사 교량공사 현장에서 한 명 이제 사망하시고 이런 사고 있었어요. 하지만 상대적으로 건축공사가 비율이 훨씬 높다는 거죠. 그거 왜 그럴까요? 건축공사 현장에서 업무를 보시는 우리 그 건축 시공사의 직원분들, 그 건축의 안전관리자 분들, 그리고 건축 현장의 감리, 이분들이 안전의식이 토목 현장보다 떨어지고 생각이 없고 뭐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게 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걸까요? 그럴 리가 없겠죠.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이 건축공사 현장은 부득이하게 토목공사 현장에 비해서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.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볼게요. 건축공사 현장은 일단 토목공사 현장은 100% 관발조 공사 현장이에요. 생각해 보세요. 토목공사, 철도, 교량, 터널, 댐, 항만, 지하철 뭐 이런 시설들, 이런 토목공사를 과연 민간인이 발주할까요? 그럴 리가 없죠. 어느 민간인이 미쳤다고 자기 돈으로 뭐 교량, 터널, 댐 같은 공공시설 만들어요? 간혹 민간 기업이 SOC 사업으로 발주하는 경우가 있어요. 간혹 민간 기업들이 교량 같은 거 예를 들어서. 그렇다면은 그거는 민간 발주공사 아니냐? 아니에요. 왜 아니냐면은 민간 기업이 그 시행사이긴 하지만은 그 시행하는 공사를 감독하는 감독 권한을 가진 곳이, 즉 인허가 기관이 국토교통부 또는 뭐 항만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부, 이런 공공기관이 그 인허가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공사는 그 민간발주공사라 하더라도 SOC 공사라 하더라도 관발주공사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.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일반 관발주공사 하듯이 관리를 하니까. 예, 이거 제가 표로 한번 설명드려야 되는데, 표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우선 이거 우리 제 영상 보고 계신 분이 건설 분야이실 테니까 발주청, 아니 발주청, 발주자, 이거에 대한 용어 구분 아실까요? 요거를 제가 우선 정리를 해드릴게요. 발주자라는 거는 말 그대로 발주한 사람, 즉 공사비를 내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. 이 발주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죠. 공공기관이 발주할 수가 있겠죠. 뭐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, 환경부, 국방부, 인천시, 서울시, 뭐 종로구, 유성구, 또는 이런 공공기관이 출자를 한 공공기업, 뭐 한국도로공사, 뭐 아니면은 뭐 항만공사, 아니면은 뭐 환경공단, 이런 공단 등등 공공의 성격을 가진 곳인데, 이거를 이제 발주를 했는데, 요 발주한 기관이 관청이에요. 공공관청. 그래서 발주청이라고 부르는 거죠. 그래서 이 관련 법령에 위고하여 이 공공기관의 우리 공사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발주청,
공사감독관이라고 호칭을 하는 거죠. 예, 그래서 이 공공발주공사 같은 경우는 그 공공발주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위고해서 공사감독관이 책임지고 관리를 또 해야 되고요. 설계 단계부터 일반 규모가 좀 커요. 그 일반 막 허접한 그 이런 데가 설계할 수가 없어요. 대부분이 대규모 엔지니어링 회사예요. 뭐 유신, 도화, 뭐 아니면은 뭐 사만 이런 대규모 엔지니어링이 설계 학원이와 설계 단계부터 각종 그 기술자문위원회 그리고 설계 안전성 검토, 설계 심의 그리고 각종 이제 외부 자문위원을 모셔놓고 하는 심의 활동을 한 기본적으로 대여섯 번 이상을 하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서 품질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. 지적 사항이 다 확인이 되고 다 보완이 되고 시공할 때도 공사금액 일정 법령 기준 이상이면 당연히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즉 감리가 배치가 되죠. 요 감리단 같은 경우에는 파워가 엄청 세요. 이게 건축 현장에서 건축 업무 보신 분은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있는데 공공발주에 발주청 공사감독관이 있지만은 이분은 바쁘고 전문가도 아니야. 그래서 감리를 두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 공사감독관이 시공사와 돈을 받아먹든가 아니면 서로 짜고 치고 해서 감리를 찍어 눌러. 뭐 감리가 FM대로 시방서 규정대로 안 했길래 시공사에게 공사 중지 재시공 명령을 때렸는데 시공사가 짜증나 못해 먹겠네 하고 발주청 공사감독에게 돈 좀 먹이면서 우리 감리 좀 처리해줘요 라고 해서 공사감독관이 감리단에게 불합리한 지시를 내린다. 그렇다면 이 감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죠. 대부분 가만히 있는데 간혹 감리가 미친 척하고 이거를 뭐 국민신문고에 찌른다든가 뭐 민원 투서한다든가 해버리면 이 발주청 공사감독관은 잘립니다. 잘릴 정도가 아니라 구속돼요. 그래서 거의 쉽게 이 발주청에서 감리에게 압박을 못 넣어요. 그러므로 감리가 파워가 세요. 감리 파워가 세기 때문에 감리단이 저도 현대건설에서 시공사에서 지금 12년 근무해서 뭐 겪었던 일이지만은 토목 현장에서는 감리가 파워가 무지 세기 때문에 감리단이 시방서 규정 가지고 따지고 들면은 시공사는 절대 못 이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장 상주 감독자인 감리단의 파워가 세기 때문에 시공사가 대충 하고 싶어도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우선 설계 단계에서부터도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자문, 심의, 뭐 설계 안전성 검토 등 하기 때문에 설계도 품질이 퀄리티가 올라가지만은 시공 단계에서도 감리단 파워가 세기 때문에 시공사 맘대로 못하고 시공 퀄리티가 세져요. 그렇다면은 토목공사는 100% 공공발주라고 했었죠. 그렇다면은 건축공사도 물론 공공발주공사가 있긴 있어요. 대학교, 국립대학교라든가 공공도서관, 관공서 건축하는 거, 그런 게 있겠죠. 그런 경우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과 동일한 사유이고, 그런데 그런 경우보다는 건축공사는 민간발주공사가 훨씬 비율이 높아요. 민간발주. 그럼 뭐가 문제냐, 민간발주가. 그래서 이 민간발주공사가 대부분 건축공사는 민간발주공사 비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토목공사에 비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.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니 지금 시간이 벌써 8분 30초 넘었네. 그러면 영상 업로드할 때 오래 걸려서 귀찮아서 싫어요. 그래서 끊고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.